우리가 미리 사진을 보고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출산을 하게 된다면 제왕절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해야 될지. 절반에서 3분의 1 가량으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미리 선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맡고 있는 정현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강북삼성병원 뇌혈관 파트에서 같이 일하게 된 김민우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모야모야병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적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머리 이렇게 열고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소아 같은 경우와 성인 환자 경우는 조금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접문화술이라고 혈관을 직접적으로 이어줘서 혈류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혈관이 자라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간접문화술로 하고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문합술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직접문합술을 하면서 간접문합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접문합술이라는 거는 외경동맥에서 나오는 혈관 중에 한 개가 두피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들을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 다 박리를 해서 안쪽으로 그 모야모야가 진행되고 있는 부족한 협착이 진행되고 있는 부위에 저희가 혈류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족한 그 가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 저희가 물을 조금 더 보충해주는 역할로 바깥에서 혈류가 들어가서 조금 더 이런 경색이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외경동맥이라고 그 김민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외경동맥 중에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혈관은 천측두동맥이라고 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측두동맥이거든요. 측두라는 부분이 이제 이쪽 옆에 부분인데 우리 이제 이 귓구멍 앞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맥이 뛰는 혈관이 만져지거든요. 이제 이게 천측두동맥의 뿌리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해서 보통 한 8cm에서 10cm 정도? 10cm 정도. 그 정도를 박리를 해서 뇌 안에 있는 혈관에다 직접 연결해 줍니다. 사실 두께가 한 1mm 정도 내외라서 이거 꼬맬 때는 이제 굉장히 얇은 실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이렇게 여러 땀, 한 10땀에서 15땀 정도로 꼬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술 잘 하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 모야모야병은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인데 103명의 무증상 모야모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지스트리인데 위에서 설명드린 것들 중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맥락막 문합이라고 이러한 그 콜라테랄 축부순환이 발달된 환자군에 있어서는 기존의 다른 군들보다 출혈성 뇌졸중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고 이는 출혈의 유의한 위험 인자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혈관 주윤술을 통해 맥락막 문합이 발견될 시에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생길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우리가 미리 사진을 보고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맥락막 문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실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이상 혈관들이 자라나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쪽 혈관까지 포함이 된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모야모야병이 저는 당연히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던데 혹시 확실히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모야모야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게 RNF213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17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혈관의 형성이나 아니면 내피세포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있고 우성 유전으로 불완전 형태로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성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에 해당되고 RNF213 변이율은 가족성 모야모야병은 95% 정도, 그리고 비가족성일 경우에는 한 80%, 일반인에게서도 대략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야모야병이라고 해서 다 RNF213에 변이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또 반대로 RNF213에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모야모야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RNF213이 모야모야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겠네요? 네, 도움은 되는데 이것으로 확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래에 보면 환자분들이 RNF213 검사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서
건강검진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본인은 모야모야병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0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야모야병이 아닐 수도 있고 모야모야병 환자들이라고 해서 100%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모야모야병 환자들이 유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환자분들이 또 여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젊은 여자 환자들이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임신이나 출산하는 거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임신 후에 발견된 경우도 덜어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상태에서 임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원래 관리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언제 끊어야 될지,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된다면 제왕절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고 이거에 대한 몇 가지 논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자면 허혈성 증상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출산 시에 뭐 제왕절개를 보통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 뭐 출혈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허혈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임신하는 게 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지만 임신하고 나서 출산 때 관리하는 것도 출산 전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뭐 출산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제왕절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도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 사실 외래에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연구가 확실하게 있는지는 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있나요? 없고 뭐 연구하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그 것들은? 연구 자체가 힘들어서 저도 네. 이런 거에 대한 건 확실히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비행기 타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두술하고 직후인 환자들은 비행기 타는 게 이제 압력 차로 인해서 안에 있는 에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두술 직후에는 비행기 타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병 자체만으로 비행기 타는 것이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이라고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환자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뭐 소아 환자들 경우에는 뭐 보호자들도 많이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더라도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는데 실제 치료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치료 성공률이라는 단어도 약간 모호한데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출혈 같은 경우는 크게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최소 절반 이상으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혈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혈류 순환이 발생이 되면은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은 꽤 높습니다만 이걸 수치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최소 절반에서 3분의 1 가량으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률이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률이라는 말보다는 수술하고 추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선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MRI 찍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병 자체가 갑자기 많이 생겼다기보다는 무증상인 환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가 모야모야병이 있다고 해서 그 아랫세대 모야모야병이 100% 생기는 건 사실 아닙니다. 대략 10에서 15% 정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합당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의 발생 여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증상이 없는 모야모야병 환자 혹은 증상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를 미리 숙지하고 있다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시행해서 뇌졸중이나 그 뇌출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증상이 없던 사람들은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 그럼 언제쯤 MR이나 이런 거 찍어보는 걸 추천하시는지. 글쎄요. 계속 어려운 질문 해주시는데 사실 뭐 딱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MRI 찍으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막 재워서 찍고 그래야 되기 진정도 해야 때문에 되고.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싶은데 혼자서 이제 스스로 MRI를 통해 들어가서 찍을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겠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자분들이 나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겨서 내원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앞서 김민우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뭐 울거나 뭐 뜨거운 거를 먹거나 할 때 증상이 없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면 예전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치부하지 말고, 뭐 힘이 빠진다거나 뭐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이상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는 뭐 어린 나이라도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생각하기에 워낙 희귀 난치 질환이니까 이거는 치료라는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위험도를 낮추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 또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정윤규 교수님 그리고 그렇게 저희 의료진과 함께 관리해 나가면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모야모야 병이 어렵고 희귀한 병이라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정도의 대규모 연구 결과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적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약들도 나올 거고,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아웃컴들, 결과들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3년, 5년 이렇게 롱텀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야모야 병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데이터를 보면 1년에 신규 발생 환자가 10만 명당 16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희귀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진단받으면은 또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질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거부감도 있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뇌혈관을 전문으로 보는 신경외과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모야모야 병은 환자분 혼자만 이겨낼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의료진과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병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관리가 제일 중요한 병이고, 향후 치료를 위해서 저희 의료진과 같이 논의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도 앞으로 모야모야 병이 정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와 수술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